2024년 2월 4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트럼프가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멕시코나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 관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죠. 뭐 새벽만 하더라도 멕시코는 어젯밤에 뭐 관세 한 달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캐나다도 역시 한 달 유예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이었는데 12시 거의 뭐 40분을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11시 반 전후로 매수세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90포인트대까지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윗골이 달린 게 사실은 조금 물음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 개인들은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725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환율이 어디 갔는지 여기 있네요. 환율은 하락 출발 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가 3년에서 5년 내에 상용화 가능성을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뭐 젠슨 왕이 좀 틀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 뭐 이거를 발전시킬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가 한국에 왔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 급등을 하고 있죠. 거의 상한가를 좀 아까는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딥노이드도 역시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냥 계속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AI 챗봇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신학 카카오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챗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하나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요, AI가 만약에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뭐 이 내용은 잠깐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쭉쭉 내려가면 결국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소외주였던 국내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2B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AI 게임,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쪽에서는 더존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관련주 얘기를 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도 역시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빌더랩에서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로봇공학을 했지만 너무 이른 시기였던 것 같다면서 지금은 로봇공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음을 시사를 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겠죠. 지금 중국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중국은 그대로 유지고 오늘 아침에 독일 캐나다 총리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문제 담당 뭐 펜타닐 차르를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을 하고 국경 지역의 마약 차단을 위한 1만 명 투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IT 제표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게 되면 그러면 중국도 역시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중국은 예정대로 관세 발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했던 히토류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40조 가까이 지원을 했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는 매우 귀중한 히토류가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 등을 제공받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화장품 관련주가 또 이슈가 되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뭐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밑으로 보게 되면 일기 당시에도 중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높인 바 있는데 미국의 화장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9% 낮아졌는데 한국의 기준은 9%에서 22%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방위산업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LIG 넥스원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올해도 역시 수출 비중 증가와 함께 점화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비중이 감소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이폰이 괜찮았죠. 아이폰이 괜찮아졌고 뭐 물론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기능이 없죠. 근데 이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은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애플의 아이폰이 과연 중국에서 얼마나 팔릴까 그거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복귀설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은 샘 올트먼 AI 오픈 AI 대표가 한국에 왔다는 거, 그 다음에 관세가 연장이 됐다라는 거, 그 대부분이 오늘의 주요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전해지다 보니 삼성전자 우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머티,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효성, 그 다음에 뭐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스페타시스 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한 4% 정도 하락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4%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이버는 소폭 상승하는데 반면에 카카오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죠.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의료 AI 투자를 하게 되고 의료 AI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면 JYP나 YG엔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24라든가 숲, 엠로, 위메이드 맥스, 뭐 게임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마기상어 그쪽 테마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오늘 어제 매도한 종목들 대부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거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정대로 저는 뭐 매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을 다시 넣을 수는 있겠지만 현 기준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 게 뉴스가 3개 정도 있었어요. 덴티움,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분기 매출익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솔트룩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게 되면서 컴투스 역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뭐 5%, 3% 이상 움직인 종목이 2개밖에 없어서 오늘은 원택과 올릭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원택은 어제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은 뭐 시장이 좋다 보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6,1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의료기기 관련주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바닥에서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올릭스 전 저항이 6이었죠. 16,500원 정도. 근데 16,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장 끝난 다음에 어떤 뉴스가 하나가 나왔냐면 비만 탈모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빅파마와 거래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논의가 한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가 호주 일상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빅파마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모 치료제 역시 뭐 올해 7.5% 연평균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모 치료제의 호주 임상 일상에서 단회 투여 때 안정성과 내약성을 평가를 했고 지난 1월에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6,500원 지금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심 종목은 이 2개 정도만 종목 분석은 이 2개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은 한 4개 정도를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4개 정도를 좀 포함을 했는데
오늘 Y젠터랑 JYP가 나왔는데 1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Y젠터 실적이 더 낮습니다. 그랬고 1분기에는 YG엔터를 보는 게 좋고 2분기에는 JYP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하이브, 현대바이오랜드 이 네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현대바이오랜드는 뭐 얼마 전에 매도를 했죠. 그리고 다시 매수로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바이오랜드가 비중이 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35%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매각을 할 것인가, 25%를 더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바이오랜드를 포함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개도 역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 주봉 한번 보시죠. 주봉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이 여기 있었죠. 전 고점이 여기 있었고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걸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1분기에는 YG엔터가 낮다. 근데 2분기에는 JYP가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1분기 연간 실적으로는 일단은 뭐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는 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기 실적 보게 되면 4분기가 흑자 전환되죠. 그런데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140 그렇죠? 140억. 그러면 적어도 한 3배 정도 2.5배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Y젠터입니다. Y젠터. 근데 2분기에는 실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JYP를 보시게 되면 뭐 올해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턴 어라운드 되는 거는 확실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에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Y젠터를 보시고 2분기에는 JYP를 보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잠깐 제가 막았던 게 뭐냐면 하이브도 2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하이브도 2분기 실적 좋아요. 연간 실적 2배 좋아지고 그래서 만약에 1분기부터 주가가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난 좀 큰 종목이 좋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JYP를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해드려서 지금 하이브와 JYP와 YG를 얘기를 해드린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1분기에는 YG의 실적이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내일 조금 조정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51,500원 정도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9,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분기까지 만약에 실적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61,000원대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됐겠죠. 뭐 엔터 중에 하나가 더 있죠. SM이 있는데 SM도 올해 실적은 좋아져요. 올해 실적은 좋아지고 그런데 이것도 2분기입니다. 그래서 엔터 4사 중에서 1분기 좋아지는 건 지금 YG밖에 없기 때문에 YG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다 나쁘지는 않다. 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는 뭐 이제 선택적으로 보자. 다만 1분기가 넘어가게 되면 2분기부터는 YG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자.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내년의 실적, 올해 실적이죠.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게 되면 일단 먹재 전환된다라는 건 예상치가
턴어라운드 되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1, 2분기가 계속 좋아져요. 4분기 실적, 그다음에 1, 2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년 연속 전체 적자인 이유는 TMF 사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4분기에 흑자 전환 됐거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인데 사실 카카오그룹 샘 올트만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29,000원에서 28,000원 28,000원대까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6,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실적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중장기로 한 6만원대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중장기 관점으로만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다만 실적은 3개월마다 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하이브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를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2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예요. 23만 5천 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22만 5천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로 지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 한 31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폭을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하이브냐, SM이냐, JYP냐 요거를 좀 선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하이브였고요. 마지막에는 현대바이오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그룹의 증손자 위치인 거죠. 증손자. 그래서 50% 이상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35%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회사로 있는 걸 합병을 해갖고 뭐 유지를 하든가 50%를 넘기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50%를 확보를 하든가 그게 싫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손절가는 4,500원을 잡아야겠죠. 어제 4,500원을 이탈을 해서 매도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7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900원 돌파 시에 2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850원이네요. 4,750원, 4,850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적어도 5,85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동시호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시호가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1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역시 외국인 계속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은 뭐 오늘 500억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링크 걸어 놓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